갑자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게 부등호의 방향을 보고 우리가 해를 정할 때 해가 특수한 경우가 이제 공통부분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 해가 없는 경우가 나와서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생립을 할 때를 뭐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범위 내에 존재하는 x의 값이 정수가 뭐 2개다, 자연수가 3개일 조건을 찾을 때 그때 증오를 넣고 안 넣고 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 x는 몇 개예요? 당연히 3개겠죠. 2, 3, 4니까 맞죠? 그럼 이렇게 되면요, 정수 x가 2개예요. 맞지? 맞죠? 자, 그랬을 때는 4.1 이렇게 돼 있어도 정수 x는 3개. 당연한 말이잖아. 맞죠? 5가 되면은 4개 이렇게 표시를 할 거 아니야. 맞죠? 이걸 보면 당연히 헷갈리지 않을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미지수가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에서 등호를 넣고 안 넣고가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이쪽 단원 문제를 풀 때는. 그거 말고는 특별히 뭐 신경 쓸 만한 부분도 없고 너무 쉬우니까 1차 부등식이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거 여러분들 계속 귀찮게 따라다니는 절대값 부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절대값을 풀이한다 라고 하면은 모든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뭐 함수나 절대값이 들어가는 것의 기준이 명확해요. 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죠. 절대값 안에 뭐시기가 들어가 있을 때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랑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잖아. 맞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뭐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왜?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임으로 인해 양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절대값의 값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맞죠? 물론 0일 수도 있지만은.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푸는 건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대값을 풀 때 이 개념들은 확실히 알고 가야 되죠.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됐을 때 x의 범위가, 당연히 a는 양수라 한번 그만 얘기할게요. a가 음수면 해가 존재하지 않죠. 맞지? 자, x의 범위가 어떻게 됐죠?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예를 들어가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게 3, 2, 1, 0, 마1, 마2, 마3 맞죠? 당연히 그 사이 있는 소수들도 다 가능하고요. 맞지? 그래서 이때 x의 범위가 어떻게? 4보다 작은 거나 마이너스 4보다 큰 거, 이런 것들은 싹 다 해가 되겠다라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하면 해가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야. 맞죠? 그럼 반대로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 x가 4보다 크다.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4보다 큰 수나 아니면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숫자들이 절대값이 4보다 클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건 이렇게 쓰죠. 이거랑 반대로 x가 a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던가,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절대값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절대값이니까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우리 방정식 할 때 내가 얘기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절대값의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죠? 절대값의 이 정확한 의미는 뭐였지? 이 정확한 의미? 정확한 의미가 뭐였냐고 얘들아. 이게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A까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양수라고 쓴 거야. 맞죠? 그러면 절대값 A-B 이건 무슨 뜻이다?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거리를 의미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간단한 부등식들은 사실상 뭐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암산으로 처리될 정도로 간단한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저게 안 되게 막 여러 가지로 절대값 붙여놓으면 짜증나게 뭐 개수 붙이고 이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값 문제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별거 없으니까 후다다닥 한번 해볼게요. 자, 유형 1번에 714번 대표 문제 볼게요. 아, 너무 쉬운데. 기본 문제니까 한번 봅시다. 3x 플러스 2가 2에
x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1이 크다. 3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2보다 크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가장 큰 정수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위에 부등식, 밑에 부등식 풀어서 공통부분을 찾아라 이 말이죠. 자, 위에 거 바로 풀어볼게요, 얘들아. 자, 3x 여기 2x 넘어가서 바로 x 썼고요, 맞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는데 플러스 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 되니까 마이너스 4. 위에 거 바로 풀었고요, 맞지? 자, 밑에 거도 자, 여기 3x 여기 x니까 여기로 넘어가면 2x고요,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 9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7 넘어가면 플러스 7이니까 8, 맞죠? 그래서 2로 나오니까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의 공통부분을 찾는 거잖아, 맞죠? 그럼 공통부분 찾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랑 4보다 크다가 아니라 4보다 작다예요, 맞죠? 그럼 여기 공통부분 당연히 어디? 여기가 되겠죠. 이게 요 범위 안에 완전히 속해 있는 범위잖아, 그쵸?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해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가장 큰 정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4다라고 답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 자, 유형 2번은 이런 거예요. 연립 부등식이 아니라 A, B, C가 B가 A보다 크고 C는 B보다 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랑 똑같이 보면 되는데 연립 방정식 풀 때 이거였잖아. A랑 B랑 C가 같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풀었어요? A랑 B가 같다, 또는 뭐 A랑 C가 같다, 아니면 A랑 B가 같다, 아니면 B랑 C가 같다,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맞죠?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부등식이 약간 다르다라고 했죠. 부등식은요, 방정식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맞죠? 왜? 방정식은 드무니까 A랑 C가 같다, A랑 B가 같다, 뭘 쓰든 상관이 없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풀어야지 쉬운 문제들이 더 많았죠, 맞지? 근데 부등식은 이렇게 쓰면 문제가 있죠. 뭐예요? A랑 B랑 C 중에서 C가 제일 크고 A가 제일 작고 B가 중간에 있는 애인데 요렇게 써놓으면은 오케이, A가 B보다 작은 거 알겠어, B가 A보다 커요. 오케이, C가 A보다 크다라는 거 알겠어. 그럼 B랑 C 중에 누가 큰지를 표현을 못하죠, 이 식은. 맞죠? 당연히 이렇게 쓰면 이걸 표현을 못 해준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만들 수가 없겠죠.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A, B, B, C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연립부등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 요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라 했으니까 부등식을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2에 x-5가 5x-1보다 작다. 그리고 5x-1이 작거나 같다. 4에 2-x도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연립 부등식을 무조건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지? 자, 그래서 풀어볼게요. 자, 2x 넘어가면 3x고요. 마이너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9.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위에 거에 해고요, 그치? 자, 이 친구는 5x, 자, 여기서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9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8이 있는데 마이너스 1 넘어가면은 플러스 9 될 거고,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공통부분 찾으면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거나 같다 하니까 공통부분을 찾아서 해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연립부등식이 해가 나오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정수 뭐가 들어가? 여기 들어간 정수가 뭐가 있어? x가 될 수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소수 분수 나오는데 그 정리하는 거는 뭐 중학생 때 하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유형 3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723번 한번 볼게요. 자, 요걸 풀라고 했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 x 넘어가서 바로 x 됐고요. 자, 플러스 1 넘어가서 마이너스 1, 플러스 5 넘기면 마이너스 5 되니까 이렇게 됐죠? 이거 바로 풀었고요. 자, 이것도 괜찮으니까 3 곱할게요. 3 곱하면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6 되는데 마이너스 6 플러스 6 돼서 넘어가면 0 되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해를 구해야 돼요. 자,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리고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러면 이 연립부등식에 공통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해가 없다라고 해야지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724번이 아까 말했던 태가 특수한 이것도 나오는데, 자 그냥 결론부터 보면은 이렇게 A, B, C 이렇게 있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두 개를 풀어서 보면요, 이렇게 두 개 풀면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두 개 풀면 이렇게 나와요. 자 어떻게 된 거야? 하나는 위에 거 이거 두 개 풀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왔어. 그럼 그림으로 치면 1보다 크거나 같다랑 작거나 같다의 공통부분은 특이하게 x는 1이라는 방정식처럼 해가 하나 나오는 부등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알겠죠? 724번은. 자, 그 다음에는 또 725번. 자, 봅시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2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라 했을 때 a랑 b가 무엇이냐 라 했으니까 위에 거 밑에 거 풀어봐라 이 말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위에 거 풀어볼게요. 자, 2x 넘기면 3x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 넘어가면 플러스 a 되고 원래 마이너스 2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위에 거 풀면 x가 3분의 a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풀면 x 넘겨가지고 2로 바로 나누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됐죠? 자, 그럼 봐봐. 이거랑 이게 해인데 이거 연립해서 해가 이렇게 나왔단 말은 당연히 공통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 했으면 공통부분이 있으려면 이 친구가 당연히 4보다 왼쪽에 있어서 이것보다 크다 만들어져야지만 해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죠? 여기가 3분의 a-2. 그래서 공통부분을 찾았더니 어떻게 나온다? 2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다 이 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b는 4가 될 거고 이렇게 해서 a 3분의 a-2가 2가 돼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a는 8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다 라는 거죠. 맞지? 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부등식도 할 필요도 없는 게, 자, 이거는 너무 대놓고 문제에서, 자, 봐봐. 아까 말했던 거 생각해봐. 방정식과 부등식은 풀이 과정 자체가 어차피 똑같아요. 부등호만 쓸 거니까. 자, 그럼 봐봐. 이 친구는 하나는 등호가 들어가고 하나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 하나는 들어가는 식이야. 맞죠? 근데 연립을 했더니 요렇게 나온대요. 그 말은 무슨 말? 이거 풀면 x가 2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고 이거 풀면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돼. 맞지? 그 말은 방정식으로 치면 이 위에 방정식의 근이 2가 나와야 될 거고요. 이 방정식의 근이 뭐가 나오겠다? b가 나오겠다 이 말이죠. 맞지? 그러면 연립 부등식 필요 없이 그냥 대입하면 답 나오죠. 사실은. 그치? 맞죠? 여기다 대입해보면 어떻게? 10-a는 2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일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풀면은 x는 4니까 b는 4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죠. 맞지? 726번도 똑같이 하나 등호 없고 하나 등호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 되는데 727번은 안 되겠죠. 등호가 둘 다 붙어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728번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들아? 728번 봐봐. 연립부등식의 해가 x는 3이라고 나왔대요. 그러면 연립부등식 해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뭐예요?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나왔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풀면은. 그 말은 무슨 말? 그냥 위에 식, 밑에 식 x에 3 때려놓고 등호 들어가면 성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풀이가 똑같다는 걸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위에 3 넣고 밑에 3 넣으면 그냥 앱이 나오겠네.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유형 5번이 아까 내가 말했던 거 등호를 넣고 안 넣고가 헷갈릴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인데, 자, 문제를 직접 한번 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729번 보니까 2분의 3-2x 얘가 a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3x 플러스 6이 5x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해를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해를 갖도록 한다 무슨 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어떻게 공통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3-2x가 2 곱해서 2a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2x가 3-2a보다 이항시켜서 정리를 하니까 x가 2분의 3-2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친구가 나왔어. 그치? 그 다음에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넘기면 그냥 양수 만들기 귀찮아서 음수 만들기 귀찮아서 이렇게 넘길게요. 그래서 x가 어떻다? 3보다 작다 나왔죠.
그럼 봐봐. 얘랑 얘랑 연립을 해서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해를 갖도록 하는 범위니까 맞죠? 그러면 x가 3보다 작다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렸어. 여기에 얘랑 공통 부분이 생겨야 돼. 자,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떻게? 얘를 그냥 네모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네모가 어디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공통 부분이 있으려면. 네모가 어디 있어야 되겠다?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여기 있어야지 공통 부분이 생기겠죠. 네모가 이쪽에 가면 당연히 공통 부분이 안 생겨요. 맞죠? 자, 이제 잘 봐야 돼. 그럼 네모가 여기 3이랑 겹쳐지면 어떻게 돼요? 네모랑 3이랑 겹쳐지면 공통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네모가 3이면 이렇게 색칠되어 있잖아. 자, 그럼 얘랑 공통 부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니 안 생기니? 얘가 3이면 자, 위에 거 풀면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얘가 3이면 해가 생기냐고요? 생겨요? 얘가 3이면 얘랑 공통부분이 생겨요? 얘가 x가 3보다 작아요. 네모가 3이라고 치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공통부분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네모가 3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네모는 뭐보다 3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같으면 해가 안 생깁니다. 이해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여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점 알아야 돼. 만약에 문제가 이거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였으면 3이 되면 공통부분이 생기죠. 맞죠? x는 3 하나가 생기잖아. 맞죠? 그때는 어떻게? 등호를 넣어도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해가 존재하게 하려면 이 네모의 값이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네모가 뭐예요? 2분의 3 마이너스 2a란 말이야. 이게 3보다 작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맞죠? 자, 그래서 풀어줄게요. 2 곱해주면 6, 2a 넘기고 3 빼서 2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5보다 큰 a의 최소 정수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등호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 6번은 활용이네. 자, 알아서 하면 되겠죠. 알아서 할 수 있죠.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요. 소금물 농도 공식. 소금물은 알다시피 소금의 양으로 공식 쓰는 거 기억하고 있고요. 734는 연속하는 세홀수니까 어떻게? 가운데를 x, 앞에를 x-2, 큰 수를 x 플러스 이렇게 세팅해야지 연속하는 세홀수의 계산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치? 이렇게 해도 돼요. x랑 홀수니까 이식차는 이렇게 세 개를 잡아도 되는데 보통은 가운데를 x를 잡는 게 문제가 제일 편하게 풀린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735번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모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다, 실근이 두 개다, 둘 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 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라 이 말인 거고, 맞지? 그 다음에 736번은 이거는 약간 함정이 있죠. 뭐가 있어요? 지금 탄수화물 지금 100g당 섭취량이 적혀 있는 거야, 맞죠? 근데 우리는 42g, 24g 만들려고 하면은 xg당으로 식을 x 또는 y로 정리를 했을 때 1g당으로 바꿔야 된다는 걸 까먹지 마세요. 바꾸고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를 푸세요. 풀어보고 안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세요. 꼭. 자, 그 다음 바로 유형 7번 넘어가 봅시다. 자, 볼게요. 자, 이 부등식을 풀라라는 건데 이게 기본 문제잖아, 맞죠? 자, 원래는 우리가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부등식이 나오기 앞서서 뭐가 붙어있는 식이에요? 절대값 붙어있는 부등식이잖아. 그럼 당연히 절대값 정리를 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2x-4가 0보다 클 때, 즉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게 맞죠?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 풀면은 x가 10보다 작으니까 x가 5보다 작아야 되는데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x가 2보다 작으면은 부호 바꿔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 풀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뭐보다 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두 개 합치니까 해가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쓰는 게 원래 원칙적인 풀이 방법이라고요.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그쵸?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 상수가 있으면 이게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맞죠? 아까 뭐랬어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자, 이 친구의 절대값이 6보다 작으려면 2x-4가 당연히 어떻게? 마이너스 6과 6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쓸데없이 절대값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나눠야 된다. 그런 법은 없으니까. 맞죠? 원칙적으로 이게 맞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4씩 더해주면 4 더해서 마이너스 2 되고 4 더했으니까 10 되고 4 더했으니까 다 사라졌구나. 맞지? 그리고 2로 나눠주면 부동반이 안 바뀌고 이렇게가 답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738 보면요. 자, 5-3x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것도 5-3x가 마이너스 7과 7 사이에 있다. 그럼 5 빼고 나면은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3x에 2니까 마이너스 3으로 한 부동어를 바꿔야 되는 불상사가 생겨요. 맞지? 맞죠? 그래서 뭐 불상사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성질 쓰면 그런 쓸데없는 과정이 하나 생략되죠. 무슨 말? 절대값 성질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죠. 절대값 a-b는요 b-a의 절대값과 같아요. 맞죠? 원래 a-b랑 b-a는 같지가 않잖아요. 맞죠? 부호가 반대니까. 근데 절대값 붙이면 어차피 둘 다 양수가 되니까 그때 이 값들은 당연히 같아질 수 있다 이 말이잖아. 맞죠?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쓸데없이 x 앞에 개수를 음수로 만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 유형 8번이 조금 귀찮아요. 자, 741번. 자, 여기가 뭐가 문제냐면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봤는데 여기가 방금 문제 유형처럼 상수면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 식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똑같이 해도 상관이 없긴 해요.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요렇게, 여기는 양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를 해야 돼요? 요거 풀고 해서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맞죠? 맞지? 귀찮잖아. 맞지?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 귀찮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아까 처음 했던 대로 어떻게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절대값을 풀어야 되니까 여기 절대값 안에 x-1이 있잖아. 그럼 x-1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면 기준이 뭐겠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게 원칙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니까 그대로 요거 풀고요. x가 1보다 작으면 부호가 바뀔 테니까 이걸 풀어라 라는 문제가 되겠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풀면은 넘겨서 2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되는데 잘 봐야 될 게 뭐다? 요 범위 내에서 해를 찾아야 돼요. 맞죠? 무슨 뜻이냐면 1번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여기 범위 내에서만 해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해를 구했더니 어떻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으면 이렇게 해가 되잖아. 맞죠? 하지만 얘가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해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지만 해는 1보다 크거나 같다만 쓸 수 있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부등식의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거를 풀었을 때 나오는 해도 당연히 x가 어떻게 1보다 작다 안에서 여기 안에서만 해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4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런데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봐야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해를 구했기 때문에 이때 해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지만 1보다 작다를 달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되겠죠?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이제 잘 봐야 될 게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1번 또는 2번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쵸? 1번 그리고 2번이 아니에요. 또는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온 해가 되거나 여기서 나온 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합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오케이, 우리 연립 방정식,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절대값 붙어 있을 때 똑같이 했죠. 이거 또는 이거에서 더 했잖아. 맞죠? 그럼 이거는 합쳐볼게요. 어떻게?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데 1보다 크거나 같다를 합쳤어. 그러면은 어떻게? 세트로 싹 다 정리가 되면서 그냥 해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유형 9번은 이 친구에서 조금 더 나가네요. 다음 페이지. 자, 어떻게? 절대값이 두 개가 붙어버렸어요. 절대값 두 개가. 자, 절대값 두 개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라고 하면 타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봐봐 얘들아.
이 절대값 안에 x-1이 있으니까 이거 풀려고 해야 되고, 절대값 안에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것도 풀어야 돼. 자, 그 말은 무슨 말? 절대값 안에 1을 기점으로 1보다 클 때, 작을 때의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가 달라져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서 보면 이게 공통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세 군데가 생기죠.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1보다 클 때, 이거 세 개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등식이 되겠다 이 말이죠. 방정식 때랑 똑같은 경우지.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맞죠? 절대값 붙어 있을 때는 매번 클 때만 등호를 넣죠. 왜? 등호를 넣었을 때가 언제니까?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부도 방향이 안 바뀌어서 등호를 크거나 같다에 붙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당연히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범위 3개를 나눠서 푸는 겁니다. 되겠나요? 자,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보면 이거 부호가 1보다 작은 x 들어가면 절대값 안에가 음수고, 이것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이것도 음수잖아, 그쵸? 그럼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이 6보다 작다. 요걸 풀어야 되고요, 그치?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이거 음수겠죠? 음수면 부호 바꿔서 절대값 정리하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얘가 양수잖아, 그쵸? 그래서 그대로 플러스로 정리를 해서 풀고요. 자,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양수니까 어떻게? 2의 x-1 플러스 3의 x 플러스 1 6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개의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풀 때 중요한 건 뭐라고? 각 부등식의 해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무슨 뜻? 이거의 해를 구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기 안에서만 해를 구해야 돼요. 여기를 벗어나건 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쵸?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에서 마이너스 5x.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2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맞지? 그럼 마이너스 1이 열로 넘어가면은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그래서 해를 구하면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쵸?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크다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겠죠. 마이너스 5분의 7이 마이너스 1.4니까 맞죠? 이것보다 크다의 해를 구했지만 해는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가 답이 됩니다. 마이너스 5분의 7보다는 크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가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되겠고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3x 하면 1x, 이렇게 하면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5인데 5를 넘겨주면 1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 되겠네, 그쵸? 역시나 근데 이것도 해가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안에서 1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니까 공통부분은 여기밖에 안 걸리죠. 그래서 이때 해도 역시나 1보다 작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다 라는 거고. 자, 마찬가지 2x, 3x에서 5x 마이너스 2 플러스 3 하면은 플러스 1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 돼서 플러스 5 될 거고, 그쵸? 그래서 x가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뭐예요? 이 문제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안에서 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x가 1보다 작다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x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지? 그러면 해를 만들면 요렇게만 나오겠죠. 자, 답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5분의 7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를 합쳐버리니까 이렇게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뭐라고 쓰겠다? 마이너스 5분의 7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가 이 절대값 부등식의 해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746이랑 747도 똑같은 문제고요. 자, 748도 똑같은 문제인데 거기에 거슬리게 하나 이게 나오는 게 있어요. 루트 3-x의 제곱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배우는 이 절대값 모식이랑 같은 의미를 가진 게 뭐예요? 루트
거시기의 제곱. 이게 같은 의미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건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절대값 3-x로 바꿔도 됩니다, 그쵸? 근데 절대값 3-x 쓰는 것보다 뭐가 편하다? 절대값 x-3으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세요. 748번에 되겠죠? 앞에 거를. 그러면 결국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들이다 라는 거고요. 이 단원은 시간 끌고, 원래 옛날에는 이 단원이랑 2차 연립 방정식이랑 2차 연립 부등식이랑 같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연립 부등식이 곁다리로 섞여 있는 게 1차 연립 부등식인데, 여기는 희한하게 한 단원으로 이렇게 떼서 나왔잖아, 맞죠?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아니, 중요하지 않다면 좀 이상한 말이지만. 어쨌든, 크게 막 시험 문제 여기서 많이 내고 그러진 않거든요. 뭐 내용 봐도 사실 별거 없잖아, 여기는. 그렇죠? 뭐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자, 유형 10번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절대값 부등식인데요. 이 절대값 부등식이 해가 특수한 경우가 존재를 하는데, 그게 어떠한 경우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근데 특수하다 해봐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절대값의 성질. 자, 봐봐. 절대값이 붙어있는 애는 성질이 있죠. 이게 실수라는 조건이 당연히 달려있을 테니까 절대값 붙어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맞지? 이해되겠죠? 맞지? 자, 그럼 봐봐. 절대값 4x 24,000제곱 더하기 뭐 517만 x의 제곱 플러스 1억 이라는 절대값 부등식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24,000제곱 부등식이잖아, 맞죠?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부등식을 만들었습니다. 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뭘까? 저거는 해가 뭐지? 뭘까? x는 모든 실수가 해죠. 봐봐, 절대값의 성질을 기억해봐. 절대값 붙이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여기 x에 무슨 짓을 하든 뭔 상관인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있잖아. 여기에 있는 절대값 붙이면 무조건 0보다 큰 수가 나올 텐데, 마이너스보다 당연히 클 거 아니야, x에 뭘 넣든지 간에. 그러니까 x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단순한 내용이잖아, 맞지? 그럼 반대로 봐봐. 절대값에 32,000에 x에 뭐 2억 차 부식 해가지고 얘가 절대값 부등식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풀었어요. 이거의 해를 구하라 했어. 그 말은 이때는 이제 알겠지, 민준아? 해가? 이때는 해가? 예. 해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없다. 해가 없어야지. 왜? 절대값을 붙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이게 절대값의 특수한 해를 가지는 부등식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절대값이 들어가서 항상 성립하냐 해가 없냐 이걸 따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절대값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게 단순한 내용이니까. 자, 봐봐. 그래서 예를 들어 자 749번 절대값 x-4가 4분의 3k-9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요.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은 이걸 풀 때 절대값 풀어야 되니까 x-4가 4분의 3k-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이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볼까 이지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맞지? 왜? 이 부등식이 절대값 붙어있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요. 해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봐봐. 절대값 안에 뭐가 있는지 신경 쓰지 말라고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든 얘는 무조건 뭐만 나올 건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작거나 같대.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면 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음수가 들어가 버리면 해가 나올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아까 말했죠. 여기 -3 들어가면 절대값 붙이기 어떻게 -3보다 작은 게 나와요. 같을 수도 없죠. 맞지? 그러면 얘가 0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얘가 0 되면 0 되면 해가 하나는 생기죠. 맞지? x가 4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있잖아요. 0과 같을 수는 있잖아요. 절대값 붙이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이 친구가 어떻게 0보다 작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단순한 내용이죠.
자, 그럼 750번은요. 해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k 플러스 2가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해가 존재할 수 있겠죠.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이해되겠어?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그러니까 봐봐. 750번. x-2의 절대값이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있으려면 여기에 0보다 큰 수가 0이나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k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요. 맞지?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에 뭐 751번도 똑같은 문제죠. 넘기면 a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 1을 넘겨야지 절대값 붙을 테니까 그냥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뭐 필요도 없고요. 얘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얘가 어떤 숫자가 되면 돼요?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얘가 어떤 숫자가 되면 돼? 어떤 숫자가 되면? 이보다 작다. 음수가 되면 맞죠? 얘가 음수가 되면 얘가 항상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0보다 큰 수가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a가 2보다 작으면 되겠죠. 2랑 같으면 될까 안 될까? 돼요. 2랑 같으면, 자, 2랑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 이거죠. 맞지? 그럼 항상 모든 실수가 해가 돼요, 이게? 네. 어째서? 3x-4야, 절대값이. 그럼 x 3분의 4 나오면 0보다 크다가 성립 안 하잖아. 해가 없을 수도 있죠. 등호가 없으니까, 맞죠? 0이 되는 값들이 해가 될 수가 없겠죠, 여기 부등식의 해석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이 내용이에요, 여기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네모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야지 되겠다라는 건 알겠어. 정수가 5개 들어가려면. 그러면, 네모의 값이 0이 될 수가 있냐? 라고 물어봅시다. 네모의 값이 0이 될 수 있을까? 네모가 0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해봐봐. 네모가 0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봐봐. 0보다 크다가 되잖아. 네모가 0이면 맞죠? 그럼 네모가 0보다 크다 해버리면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사이 정수가 1, 2, 3, 4, 4개밖에 안 돼요. 맞죠? 네모. 즉, 이 친구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럼 마이너스 1은 되어도 돼, 안 돼? 네모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안 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포함 안 되니까 0, 1, 2, 3, 4 해서 5개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등호를 넣어도 되는 친구다 이 말이죠.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 포함해서 6개가 될 테니까 안 되겠죠. 되겠지. 자, 그러니까 뭐가 2분의 a 플러스 6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2를 곱해주면 a 플러스 6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 곱해봐야 0이고요. 그래서 6을 다 빼주면 마이너스 6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a 값의 범위가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다 이 말이죠. 되겠죠? 단순하게 정수 x의 개수를 세려면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위치를 판단하는 건데 여기서 헷갈릴 만한 건 등호를 넣고 안 넣고 이거 말고는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이거 잘 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또 나오겠어? 이 뒤 단원이 2차 연립 부등식인데 이거 똑같은 내용 등호 넣고 안 넣고 헷갈리게 문제 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56번. 자, 유형 12번. 자, 여기는 이제 과부족의 문제인데, 자, 과부족이 뭐다, 얘들아?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쉽게 말해서 어떠한 것의 양이나 개수, 그런 것들이 많거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과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전체 양에 대해서 남는 것을 더하냐 빼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것도 언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하던 내용이죠. 맞지? 중학교 1학년 때 1차 연립 방정,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 많이 보던 거예요. 그쵸?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756번. 자,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다가 앉으려고 해요. 의자가 조금 긴 의자가 이렇게 있어. 자,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한 의자에 자 3명씩 앉아보면은 학생이 5명이 남는데요. 과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4명씩 앉으면 자 그러면은 4명씩 앉으면 어떻게 되냐면 의자가 3개가 남는다. 그리고
이것만 나와 있네. 자, 의자가 3개가 남는다. 의자 개수가 될 수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의자가, 긴 의자가 여기 3명씩 앉거나 4명씩 앉았을 때 이러한 조건들을 달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의자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X개 3명씩 앉았어. 그런데 그렇게 앉고 나서 5명이 남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 그 반에 학생 수가 몇 명이 되겠어요? 학생 수가. 의자 X개 3명씩 앉으면 몇 명인데? 3X명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의자 10개라 치면 30명이 앉은 거잖아, 맞죠? 근데 5명이 남았으니까 학생 수는 이것보다 5명이 더 어떻다? 많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민규야? 자니? 자, 학생 수가 3명씩 의자 X개에 앉아서 5명이 남으니까 3X 플러스 5가 돼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조건 잘 봐야 돼.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의자가 X개 있을 때 4명씩 앉았어. 그랬더니 의자가 3개가 남는데요. 의자가 3개가 남는다.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생각을 해봐봐. 자, 예를 들어 그냥 의자가 20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4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가 남았대. 3개가 남았대. 그 말은 사용한 의자는 몇 개를 사용했다라는 거야. 사용한 의자는 몇 개를 썼겠다? 17개를 썼겠죠. 의자가 3개가 남아있으니까.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잘 봐봐. 17개를 쓰긴 했는데, 그럼 의자가 이렇게 있어. 17개가 쫙 있다고 치자. 그럼 의자의 번호를 1, 2, 3에서 16번, 17번까지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런데 몇 명씩 앉는다고? 4명씩 앉았다고 쳤잖아? 그럼 4명씩 이렇게 앉는데, 의자가 3개가 남았다라는 말만 했지, 여기에 4명이 다 앉아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의자를 전체에서 3개를 빼고 사용했는데 맨 마지막 의자에는 1명만 앉아도 사용을 한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1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최대 4명이 다 앉아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학생 수가 범위가 생기죠. 어떻게? 의자가 X개 있는데 4명씩 앉으면 이때는 사용한 의자가 몇 개를 사용을 한다? X-3개만 사용을 할 거야, 맞죠? 맞지? 그럼 그때 학생 수는 어떻게 돼요? 4의 X-3을 곱한 만큼의 학생 수가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몇 명이 작을 수도 있어요. 몇 명이 작을 수도 있다? 4명이 앉을 수 있는데 사용만 하면 최소 1명만 앉아도 사용을 한 거니까 이 전체 인원수보다 이게 3명이 더 작을 수도 있죠, 학생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무슨 말이냐면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의자 3개는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이거 3개는 버리고 맨 마지막 의자까지 사용했는데 맨 마지막에 4명 앉을 수 있는데 사용만 했으니까 최대 4명 다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 1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맞죠? 이해되겠어? 그래서 학생수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학생수의 범위가 최대 어떻게? X-4개 의자에 4명이 다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쵸? X-3개 의자에 4명씩 다 앉아있는데 이것보다 3명이 더 작게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학생수가 우리가 시작할 때 3x 플러스 5명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왔잖아요,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이렇게 봐도 됩니다. 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자, 어떻게? 사용한 의자가, 빈 의자가 3개가 있으니까 사용한 의자가 x-3개야.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20개를 예를 들었잖아. 그러면 의자를 17개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번호를 매겼을 때 17번째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아있을지 모르겠지. 하나 확실한 건 16번째 의자까지는 4명이 다 앉아있을 거 아니야, 무조건. 맞아요. 그럼 학생수는 어떻게 되냐면 4명씩 앉았을 때 16명까지 무조건 앉아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64명은 있어. 그럼 마지막 의자에 1명이 더 앉거나 최대 어떻게? 4명까지 더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수가. 맞지? 이렇게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3x 플러스 5라는 학생수가 4명씩
x-4개의 의자에 다 앉아 있는데 최대 여기에 4명이 다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x-4개의 의자에 4명이 다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여기에 1명이 더 앉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범위를 세워도 되겠다 이 말이죠. 위에 거 푸나 밑에 거 푸나 식은 어떻게? 똑같겠죠. 봐봐. 4x-12-3이니까 4x-15죠. 4x-16 플러스 1이니까 4x-15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맞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자기 편할 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연립부등식 푸는 건 뭐 초등학생 오바고 중학교 2학년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맞지? 이 식을 처음에는 이해되겠습니까? 과부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지.